시간에는 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동길 변호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이 언론사 독자권익위원회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예, 제가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님하고 천안 북일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았는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천안신문의 그 독자위원회를 결성하는데 그 구성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해서 위원장도 하고 지금은 고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천안신문과 또 타 지역 매체 분명히 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뭐 일부 언론사들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는 좀 뒷전을 하고 오히려 특정 정파라든지 어떤 그 진영에 편향된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허위 보도 이런 걸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 비난을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온 천안신문은 처음 발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정 정파나 진영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그러한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지금 충청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표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위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천안신문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법조인에 대한 불신 좀 팽배한 듯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통상 법조인은 흔히 이제 우리가 판검사 또 변호사, 법조 3륜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는 법조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무너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법조인은 법치조의를 최일선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직종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은 또 법과 원칙을 중시함을 그 근간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따라서 법조인이라면 법과 원칙을 가장 소중한 무기로 해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회 모든 분야, 그 전 분야에 걸쳐서 좌우 또 진보 또는 뭐 보수 이런 양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일부 그 법조인들도 그 법과 원칙에 이렇게 입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류에 이렇게 편승하는 그런 경향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평소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그 법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사실 외우기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중요성 또 인권, 정의 또 공정 이런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고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법조인들에게는 몸에 배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몸에 밴 그 법조인들은 그 기조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맡은 바 그 사건을 처리하다든지 기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건 처리에도 그런 가치를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법조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시류에 따르는 일부 어떤 그 법조인들 때문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이런 주류 법조인들이 그 멋진 어떤 그저 법치주의 구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금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건 맡아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수많은 사건을 했고 또 뭐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천안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예. 대한치과협회에서 그러니까 치과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협회가 되겠는데 예. 그 협회에서 천안에서 지금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영준 한의사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실명까지 지금 거론을 하는데 그분을 의료법 위반으로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한의사는 한 10수년간을 디스토니아라든지 또 무슨 틱장애 예. 이런 난치병 그건 걸리면 뭐 거의 낫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떤 증세로다가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예. 그런 난치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턱관절의 그 불균형 예. 여기서 그 원인을 찾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균형 있게 하면은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외국 서적도 뭐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자신이 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뭐 대한민국의 그 의학 서적 또 동의보감 뭐 이런 옛 고서적까지 다 탐독을 해서 그 원인을 턱관절의 이제 균형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확고한 신념하에 논문도 쓰고 무슨 뭐 여러 권의 책도 쓰고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입에다 장치를 하는 구강장치 예. 이거를 또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대단하신 또 분이신데요. 자체 내에다가 또 공장까지 설립했어요. 그거를 그 제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책을 내서 어디다가 이렇게 출판을 하려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그 사무실에다가 출판사를 아예 같이 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이런 그 난치병 환자들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예. 수십 개국에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영준 한의원이 지금 두정동에 있는데 예. 그 두정동 근처 원룸에서 몇 달간 숙박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는 사람 또 진짜로 성과가 좋아서 돌아가는 사람 이래서 굉장히 이제 이 천안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한의사가 하나 탄생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예. 예.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이 턱관절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구강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 속에다 넣어서 하는 그 장치는 치과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치과 의사들이 전유물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한의사에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예.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치과 협회를 동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된 거예요. 한의사하고 그러네요. 치과 의사.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저하고 이제 그 이영준 한의사님하고는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제가 다른 어떤 인연을 해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제가 또 의문 나는 거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갖고 있는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변론을 맡게 된 겁니다. 그 형사 사건. 예. 뭐 책임. 예, 그런데 그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죠. 예. 그래서 근데 치과협회에서는 이제 또 거기도 이제 고발 사건을 누구로 선임했냐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있는 그 유력한 그 로펌을 선임해서 계속해서 그 고발해서 그걸 기소되도록 이제 엄청난 이제 변론을 하고 결국은 천안지청에서 천안 지원에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혐의로 검찰에서 이렇게 종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맡았으니까 이제 1심에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전 고소적인 그 동의보감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어떤 그 구강 치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이 한의사지만은 학부에서부터 이 인체 구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상도. 그렇기 때문에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뭐 정통하니까 한의사들이 어떤 구강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신체에 굉장한 뭐 위험성을 이렇게 야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 또 한의사든 의사든 뭐 치과의사든 그런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하면은 그거는 국민 전체 건강에 도움되는 거니까 그거를 특정한,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그걸 꼭 전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이제 강변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무죄를 1심에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치과협회 쪽에서는 뭐 항소했고 또 대법원에 상고 다 했지만 전부 다 무죄를 받아서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했을 정도의 위기에 처했던 그 한의사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사실상 이제 그런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국내외 그 난치병 환자들에게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지금은 뭐 확고한 그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봐도 천안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한의사가 탄생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변호사님은 취미로 서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수의 입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95년도 천안지청에서 이제 검사로 근무할 때 우리 지청장님이 그럼 서예 하시는 그가를 모시고 한번 서예를 검사들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서예를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서예 하시는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지금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비 선생님 계십니다. 그분을 그때부터 모시고 하기 시작해서 고무렵에 제가 옷을 벗었는데 한 25, 6년간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꼭 천안으로 내려오시게 해서 수원에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서 한 25, 6년간 제가 사사를 한 겁니다. 최근 한 1년 정도는 이제 제가 초대 작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검사 있을 때 또 변호사 이렇게 업무가 바쁘니까 서예 이제 보통은 이제 한문을 많이 시작하는데 한문보다는 한글 하는 게 쉽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한글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따지고 보니 지금 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글이 훨씬 어렵답니다. 한문은 좀 획수가 많고 이래서 약간 이거 대강 써도 그냥 큰 흠이 안 잡히는데 한글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글씨기도 하고 단조로우니까 약간 잘못 써도 이제 흠이 티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을 좀 해보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한글 서예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몇 년 하니까 약간 나태해지고 좀 게으러지니까 좀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권위 있는 이제 소위 국전에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서 여러 차례 이제 출품을 했지만은 뭐 낙선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서너 너댓 차례는 뭐 다 낙선하고 그러고 나서 입선을 뭐 한 3번 정도 또 특선도 한 번 또 서울시 의장상도 이제 특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상까지 수상하면서 이제 제가 국전 초대 작가로 제가 95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그냥 형식상을 했던 뭐 국전 초대 작가입니다, 지금. 아니 몇 번 떨어지면 사실 하다가 말게 되는데 역시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변호사로서는 아마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국전 초대 작가가 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못 찾아봤어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 담배를 안 배우고 안 피운 거. 두 번째는 변호사로서 국전 초대 작가가 된 거. 예. 이거는 제가 다른 거는 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또 독자위원회 고문으로서 활동 목표 말씀해 주시죠. 예, 아직 천안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예. 이 천안신문하고 천안TV 존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독자위원이니까 어렴풋이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뭐 내용이 좋은들, 콘텐츠가 좋은들 독자들이 모르고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래서 안번에도 천안에서는 그래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또 단체에도 많이 가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떤 그 나름대로 작은 인맥을 통해서라도 예. 제가 우리 천안신문, 천안TV를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두서없이 제가 여러 말을 이제 길게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 천안신문 그리고 천안TV가 진짜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전파해서 천안 지역에 좋은 소식도 이렇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길 천안신문 독자위원회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